주식 투자 딱 들으면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암호를 푸는 열쇠. 그러니까 기업의 진짜 가치랑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읽는지 그걸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거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PER, PBR, 골든크로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진짜 외계어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탐정이 되어서 알파전자라는 가상의 회사, 이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볼 겁니다. 우리의 미션은 딱 하나예요. 이 회사가 진짜 투자할 만한 보석인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인지를 밝혀내는 거죠. 자, 그럼 알파전자 진단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이 회사의 건강 진단서부터 열어봐야겠죠? 이걸 우리가 펀더멘털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업의 진짜 체력을 알아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진단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이 회사가 버는 돈으로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보니까 알파전자의 PER은 15이라고 딱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하는데 15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5라는 숫자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경쟁사인 베타반도체의 PER은 무려 40이에요. 갑자기 알파전자의 15년이 엄청 짧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또 안정적인 감마은행은 PER이 5밖에 안 되죠. 이렇듯 PER은 혼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줘요. 반드시 경쟁사나 업종 평균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숫자라는 거죠. 자, 이제 가격표 너머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은 얼마나 되고 또 그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서 돈을 버는지 이걸 알려주는 PBR과 ROE를 한번 살펴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알파전자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이래요.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회사가 망해서 가진 자산을 다 팔잖아요. 그래도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회사의 청산 가치보다도 싸다는 거니까 와, 이거 완전 거저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알파전자의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고작 2%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주들 돈 100원을 가지고 1년 동안 겨우 2원을 번다는 뜻인데 이거는 요즘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못한 수익률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PBR은 이거 엄청 싸! 라고 외치는데 ROE는 얘네 사업 너무 못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이건 파격 세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함정일까요? 싸 보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주식을 우리가 밸류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만약에 알파전자가 유상증자를 발표한다? 그건 시장에 대고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보통은 악재로 받아들여져요. 반대로 무상증자는 우리 돈 많아요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서 아주 큰 호재가 되기도 하죠. 알파전자가 어떤 공시를 내는지도 잘 살펴봐야 할 단서인 겁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자 비율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10만 원짜리 피자 한 판을 1만 원짜리 10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피자의 전체 가치는 똑같지만 한 조각 가격이 싸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만약 알파전자가 이런 액면 분할을 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면 서킷 브레이커라는 뭐랄까 우리 집 두꺼비 집 같은 게 내려가서 거래가 아예 멈추기도 하고요. 특정 종목이 너무 과열되면 사이드카라는 경고등이 켜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의 안전장치들도 우리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죠. 자, 지금까지는 기업의 건강진단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시장 사람들이 알파전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차트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차트의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이 캔들, 우리가 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막대기 하나하나가 그날 하루 동안 사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졌던 그 치열한 전투의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거죠. 알파전자의 최근 캔들을 한번 보니까요. 몸통은 짧은데 위로 길게 꼬리가 달려있네요.
이게 바로 그날의 전투 흔적, 말하자면 상처, 자국 같은 거예요. 윗꼬리가 길다는 건 장중에 주가가 힘차게 막 올라갔었는데 결국 팔려는 힘에 밀려서 쭉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더 올라갈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신호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캔들들이 모여서 만드는 전체적인 흐름, 즉 추세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으로 파악합니다. 특히 21선은 약 한 달 동안의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주가가 이 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이라서 생명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지금 알파전자 차트를 보니까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막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걸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신호일까요? 그 신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결정적인 증거, 그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에너지이자 그 신뢰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파전자의 골든크로스가 평소에 몇 배나 되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빵 터진다면 그건 진짜 상승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나도 동의해 하면서 돈으로 투표를 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거래량도 없이 스물스물 오르는 건 힘이 약한 가짜 상승일 수 있다는 거죠. 알파전자 차트에서 또 다른 심리적인 단서가 보여요. 주가가 참 신기하게도 5만 원 근처만 오면 더 안 빠지고 지지를 받고 7만 원 근처에서는 저항을 받고 자꾸 내려오죠. 이 보이지 않는 바닥과 천장은 바로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만들어낸 아주 강력한 심리적 경계선인 셈입니다. 자, 이제 알파전자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 단서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가의 최종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알파전자는 PBR이 낮아서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골든크로스라는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ROE가 너무 낮아서 수익성이 의심되고 어쩌면 가치 함정일 가능성도 있죠. 정말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딱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주식을 보고 와, 이거 곧 반등할 보석 같은 종목이다 라고 보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아니야, 이건 실적 나쁜 회사가 만드는 가짜 상승일 뿐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단서들 앞에서 여러분의 최종 결정을 위해서 딱 하나의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정답을 찾는 것보다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진짜 투자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